네. 후딱후딱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부터 일단 해결을 하고요. 여기도 명제부터 일단 해결할 수 있는 거 하고 시간 남으면 함수 부분 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시간이 초과되면 시험 보고 나서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챙겨보도록 하고요. 명제 요거부터 할게요. 알고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부터 하는 게 맞긴 한데 그냥 알고전부터 할게요. 알고전 21번부터. 에헤이. 자, 21번. 명제 21번 알고전입니다. 명제입니다. 자, 첫 번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값이 13이라고 할 때 이 a 더하기 3b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뭘 쓰는 문제죠? 코시-슈바르츠 써야 되는 문제죠. 그럼 코시-슈바르츠로 따진다면 뭘까요? 일단 먼저 a제곱 더하기 b제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앞에 덩어리가 뭐가 올지 몰라요. 아직. 그럼 잠시 대기. 그 다음 얘가 뭐보다 2a 더하기 3b의 제곱보다.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오는 a와 b에 얼마씩 곱해주는 거니까 2와 3을 곱해주는 거니까 어떻게 써주셔야 됩니까?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식을 바꿔주시면 결국엔 2a 더하기 3b의 제곱이라는 값은 13 곱하기 13, 13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나올 거고요. 정리해서 풀어주신다면 13부터 마이너스 13까지 라고 나올 수 있겠네요. 이게 최대값이었습니다. 근데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구할 수 있겠죠? 자, 2번. 동일합니다. 코시-슈바르츠는 2개든 3개든 4개든 항상 다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여기도 그냥 바로 식으로 들어가 볼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앞에 얼마를 곱할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누구? 2a, 3b, 5c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답니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들어갈 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제곱근끼리 곱해서 앞 뒤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계산해볼까요? 38 곱하기 얼마인가요? 8. 이니까 이런 16, 4 루트 19 보다 그리고 마이너스 4 루트 19. 항상 실수 범위이기 때문에 음수, 양수를 모두 다 포함해야 합니다. 됐죠? 21번 이었습니다. 2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싫어. 이거 다 이미 늦었어. x 플러스 y가 2, q가 x는 1 또는 y가 1.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여기 있으면 얘랑 어떤 조건을 만족할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식 같은 경우에는 뭘 만족한다고 할 수 있을까?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y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또는 y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식이 성립하죠.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애는 일단 얘보다 더 작은 범위죠. 그죠? 더 좁은 범위 안에 들어가요. x가 2보다 작거나 또는 y가 2보다 크거나 y가 2보다 크다. 아니면 두 번째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응용해서 쓸 수 있는 거. x가 1보다 크고 y가 1보다 크다 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야, 합집합 범위랑 교집합 범위랑 누가 더 작은 애야?
P가 더 작은 애지, 그럼 결국에. 그러니까 P는 Q의 부분집합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죠. 예. 그럼 이런 식으로 범위를 하나하나 다 구하셔야 돼요. 2번은 뭐예요? P의 조건이 x, y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을 조건은 뭔가요? 이거 해석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x, y가 음수이거나 x, y가 0. 더 세분화할 수 있겠죠? x, y는 서로 부호가 다르거나 둘 중에 하나가 0일 때 라는 걸로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Q라는 값은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 값이 절대값 x 플러스 y보다 크다. 크다이기 위해서는 둘 사이의 부호가 어때야 될까요? 만약에 둘 사이의 부호가 서로 같으면 등호가 들어가죠. 그죠? 그럼 등호가 빠졌다는 얘기는 둘 사이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누가 더 큰 범위예요? P가 더 큰 범위죠. 어디로 가요? 그럼 얘는 뭐예요? 필요 조건이죠. 이해 안 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X가 A보다 작은 애를 만족하는 X는 X는 B보다 작은 걸 만족한다. 그럼 이걸 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또 어떨까요? A가 B보다 더 작거나 같다라는 뜻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Q는요. 같아도 돼요. 같아도 만족하니까요. 근데 Q는 A가 B보다 작다입니다.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커요. 뭐예요? 필요 조건이죠. (4번은요) A에서 B를 뺐을 때 공집합이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B가 A를 포함한다라는 뜻이죠. 그럼 결국엔 P의 뜻이 뭐라고요?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Q라는 조건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A, 교 B가 A라는 건 뭐예요? B 안에 A가 포함된다라는 뜻이죠. A가 B에 포함된다는 뜻이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나하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럼 5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부등식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A는 B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항상 범위를 얘기할 때 암묵적으로 범위가 써있지 않으면 항상 그 안에서 성립할 수 있는 최대치를 생각합니다. 그럼 5번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5번 같은 경우도 생각해보면 지금 일단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아요 라는 뜻을 바꿔보시면 이거 0보다 크거나 같은 A보다 큰 B라는 뜻이거든요. 말했잖아. 최대치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A가 B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얘랑 말이 안 돼요. 여기 음수로 넘어가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되는데 이쪽으로는 안 되죠. 충분 조건이죠. 논리적으로서 생각하시기에는 아마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28번 갈게요. 뭔데 다 질문이야.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을 가진 조건이 뭔데? 판별식이 0보다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이 뭐니? 28번? 아니야. 그 뭐냐? A, B, C가 음수라고 할 때에 즉 셋 중에 셋 다 부호가 음수이거나 셋 중에 하나만 음수고 두 개가 양수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때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부호가 다르기 위한 조건은 뭐죠?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으면 되죠. 왜? 시계 본 거야?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라는 뜻은 뭐니? A분의 C가 0보다 작으면 되죠. 그럼 부호가 서로 어때야 되는 거야? A와 C가 부호가 달라야 되죠. 그럼 그걸 성립하게 하기 위한 조건은 뭡니까? A가 양수일 때 C는 음수이면 돼요.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내가 했던 얘기 뭐였죠? 음수가 하나만 존재하고 양수가 두 개 존재할 때에 이 부등식이 성립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B는 양수가 되겠죠. 하나 더 있죠. 누구? A가 음수, B는 양수, C도 양수. 이렇게 두 세트 나옵니다. 또는 으로 묶어주시면 돼요. 참고로 모두 다 이고입니다. 또는이 아니라. 엔드예요, 엔드. 29번 가겠습니다. 이거 뭔데? 대칭 차집합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A와 B가 있을 때 이 값이 뭐랑 똑같다면 B랑 똑같다면 결국에는 뭐란 얘기일까? 여기에 존재하는 애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존재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죠? 결국에는 이거는 A가 공집합이라는 뜻이에요. 앞에 거는. 그러면 A-B가 공집합이기 위한 얘는 뭔데? 이건 무슨 뜻인데? A가 B의 부분집합이에요 라는 뜻이죠. 그 부분집합 안에 들어가는 애는 공집합 말고도 수두로 빽빽하게 많아요 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얘기 위한 충분 조건이죠. 첫 번째 괄호는 충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집합이기 위한 뭐예요? 필요 충분이 되겠죠. 공집합이기 위한 필요 충분이 되겠죠. 이게 앞에 있는 조건이니까요. 그 충분, 필요 충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30번. 그 합체는 필요랑 필요 충분. 필요랑 필요 충분?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조건, 그 대칭 차집합이 B라는 값이라는 얘기 자체가 그거 아니에요? 뭐 잘못 나와 있는 걸걸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 대칭 차집합이라는 게 B가 나올 수 있을 조건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가 아예 둘 다 비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차 있어도 B가 되지 않잖아요. 그럼 여기도 비어 있어야지만 완벽한 B를 가질 수 있고, 이쪽이 비어 있어야지만 B라는 유일한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대칭 차집합이 B라는 거는 결국에는 A는 공집합이다라는 거밖에 안 돼요. 더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럼 공집합이라는 애가 부분집합이라는 조건이 되기는 충분한 거죠. 포함이 되잖아요. 왜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는 게 그것만 있냐? 더 많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그 부분집합들 중에서 공집합인 애는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답지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30번 갈게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거 반대로 가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1을 대입하게 되냐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이걸로 보면 헷갈려요. 그럼 뭐로 봐요? 대우로 봐요.
이러면 훨씬 간단하니까.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x는 마이너스 1이 0, 2면 x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8이 0, 2다 라고 바꾸시면 돼요. 그럼 a값 금방 구할 수 있죠. 이게 q, 이게 not q잖아요. 이게 not p고요. 그죠? not q이면 not p이다 로 푸는 문제. 항상 원명제와 대우명제는 참고짓을 같이 똑같이 가져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번) 두 조건에 대해서 P라는 조건을 해결해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1-K보다 큰 X는 1 플러스 K보다 작다가 나올 거고요. Q라는 애는 뭔가요? Q라는 애를 풀어보셔야 되는데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즉 X제곱이라는 값은 0부터 2까지, 즉 X의 범위는 루트 2부터 마이너스 루트 2까지 이렇게 정리가 돼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쪽으로 부분집합이 포함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수직선 그려서 누구? 마이너스 루트 2, 누구? 루트 2 사이에 있는 이 값을 누가? 얘가 1 마이너스 K부터 1 플러스 K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풀이? 1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또는 1 플러스 K가 루트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정리하시면 이거 결국엔 같은 거 나오지 않나? 아닌가? 1 플러스 루트 2보다 K가 크거나 K가 루트 2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거나, 결국엔 이거죠. 그죠?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얘죠, 얘. 최소값 얼마? 1 플러스 루트 2. 이거 왜 질문하신 거예요? 31번 틀린 사람 이거 왜 질문? 31번 누구였냐? 이거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너 아니었냐? 시작하자마자 막 오르륵 불렀던 사람이 누구였냐? 아, 28, 29 불렀구나. 어쨌든 부등식을 풀 줄 안다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2번. 자,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S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S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Q는 S이기 위한 필요 조건. Q는 S이기 위한 필요 조건. 자, 이렇게 필요한 걸 적어 놓고 나서 한 줄로 한번 적어 보시죠. 연결되는 애를 이어서 한번 그 3단원법으로 이어서 한번 써볼게요. Q, R, S, Q. 뭔 소리야? Q, R, S, Q. 순환이 되는 순간 필요 충분으로 달라붙습니다. 그 다음 P는 R. 여기에 P면 R. 그러면 결국엔 이 셋은 서로 같은 놈들이잖아요. 그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환하는 형태가 만들어질 때에는 셋이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상관없는 애 하나를 연결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죠. 32번이었습니다. 34번이요? 야, 34번. 1번. K 플러스 1의 X제곱. 이거 누구니? 항상 최고차항 계수에 미지수가 붙어 있을 때는 뭐로 봐라? 세 가지 경우로 나눠라. 첫 번째, K 플러스 1이 0보다 클 때, 그리고 K 플러스 1이 0일 때, 그리고 K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 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보시면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볼록, 일단 냅두고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라고 한다면 0보다 큰 게 항상 성립할 수 있는 절대부등식이 될 수 없죠. 그 다음 K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C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사라지는데 얘 안 사라지죠. 그럼 이런 식 나와요. 그죠? 상수 함수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따끈따끈하게 배운 K에다가 어떠한 특정한 값을 집어넣었을 때 문자가 다 사라지고 상수 함수만 된다면 얘는 성립할지 안 할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기울기가 0이 아닌 값으로서 존재하게 된다면 이 직선은 반드시 0이 아닌 구간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 경우에서는 뭘 확인하시면 됩니까? 떠 있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판별식. 이 0보다 작다를 보셔야 되죠. 제발 판별식이라는 건 뭘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교점의 개수를 의미한다 했었죠. 얘가 0보다 커요, 작아요? 얘가 여기 떠 있으니까 0보다 큰 거 아니에요? 이런 헛소리 하지 마시고. 교점의 개수가 없으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다. 교점이 이렇게 접해 있을 땐 판별식이 0이다.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날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들어가셔야 되죠. 이거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더 풀이 안 하겠습니다. 2번요.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1x 플러스 k가 0보다 작다. 야, 최고차항의 개수를 양수로 바꿀 수 있으면 양수로 바꾸고 보는 게 제일 낫지 않니? 또 뭐 하면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쓰시면 돼요. 끝. 34번이었습니다. 38번? 여덟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8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모양은 페이크입니다. 그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4줄 있네요, 4줄. 한 줄, 두 줄, 세 줄, 4줄. 요렇게요. 일단 뭐, 적당히 여기, 뭐 상관없어요. 여기. 그냥 또 아래, 여기. 헤이, 여러분. 가로줄이 몇 줄이게? 가로줄이 몇 줄이게? 이거 합치면 A죠. 그 다음 세로줄은 몇 줄이게? 이 값이 얼마입니까? 1대 넓이의 최대값? AB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죠. 뭐 하시면 될까요? 산술기하 쓰시면 됩니다.
그럼 그 산술 기하값을 만족하는 최대값은 어떨 때? 이 둘이 서로 같을 때. 이 앞덩어리와 뒷덩어리가 서로 같을 때 최대값을 가지죠. 즉 A가 얼마? 즉 가로가 10, 세로가 6 되시겠습니다. 끝. 명제였습니다. 되게 웃긴 게 산술기하래. 이 명제 부분이 진짜 특히나 더더더더더더더 칠판 앞에서 볼 때는 뭐야 별거 아니잖아 했는데 막상 펜을 대는 순간 어쩌라고가 되는 경우가 좀 많을 거예요. 생각보다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서 헉 하는 이거 특히나 필요충분 같은 거 따질 때 좀 많이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함수 문제 풀어도 충분하겠다. 뒤로 가서 함수까지 보고 넘어갑시다. 함수 17번. 에헤이. 한마디만 알려드릴게요. 함수에 (1대1) 대응이 반드시 될 수 있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간에 만약에 끊기냐 끊기지 않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연속이라고 한다면 연속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래프 모양이 끊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기울기는 바뀌어요. 그죠? 저 fx라고 하는 그 17번 문제에서 17번으로 설명하자면 fx라는 애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2x 플러스 1이라는 식과 2 마이너스 a x 플러스 1이라는 식으로 언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로. 그러면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그 경계값을 대입해보면 1 나오죠. 경계값을 대입해보면 1 나오죠. 그럼 얘는 연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치? 이 연속일 때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연속일 때에는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방향이라는 게 뭘까? 즉, 부호라고 할게요. 기울기에 부호가 변하면 안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얘는 뭐예요? 증가함수죠? 그럼 얘도 뭐여야지만? 증가함수여야지만 이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상관이 없어요. 봐봐. 예를 들어 여기 2x 플러스 1이라는 이 값,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값이 있다고 쳐봐. 내가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실수 전체에서 1대1 대응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것도 가능하죠. 얘도 가능해요. 이것도 된다? 어디까지 되냐? 얘만 아니면 돼요. 이 위로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기울기의 부호만 안 변하면 돼요. 지금 얘가 양수였잖아요. 그럼 2-a라는 값이 뭐기만 하면 돼요? 양수기만 하면 돼요. 끝. 근데 지금 이런 연속이 아닐 때에는 따로따로 구하셔야 돼요. 그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여기 중간에 끊기는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끊기고요. 다시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는 문제에서 요 구간이 1대1 대응이 되도록 이라고 하면은 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거랑 두 번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가지 경우가 다 나와요. 이것도 모두 다 채우게 돼서 1대1 대응이 됩니다.
어쨌든 1대1 대응인 걸 확인하는 방법은 뭐라고 했죠? 가로선이라고 했잖아. 그 가로선을 연결했을 때 다 한 점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속하면 기울기의 부호가 변하면 안 되고 연속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양 끝값을 잡아서 직접 구해보시는 게 최선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뒤에 나오나? 안 나오네요. 자,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번. 함수의 조건이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fxy가 fx 플러스 fy 이고 f2는 1이랍니다. 이때 f1 더하기 2분의 1의 값을 구하래요. 마이너스 1인가? 갑자기 제가 이걸 어떻게 한 거냐면, 이건 지금 니네 범위는 아니에요. 니네가 나중에 이 멘트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지만, 까먹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규칙을 만족하는 애는 로그 함수입니다. 그런 애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이런 규칙을 만족하는 애도 있어요. 또 다른 거. 잠깐만. 다른 애를 만족하는 게 뭐냐면 x 플러스 y가 fx, fy. 이거 지수함수예요. 중요한데요. 너네는 어차피 안 배운 거라서 그 수원 배우시고 나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억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때 다시 배우실 거예요. 알려줄 걸 웬만하면? 자, 그래서 내가 방금 전에 보자마자 1인가? 라고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는 그냥 마이너스 1인가? 라고 했었잖아요. 네. 한번 보자. 모르겠으면 그냥 넣어봐야지. 뭔데? 일단 뭐부터 넣어볼까? 제일 만만한 게 뭐야? 0이죠. 근데 0 함부로 막 집어넣으면 안 돼요. 여기서 0, 이거 xy는 0이면 안 되거든요. 진짜 웃긴 게 여기다가 0 집어넣어봐라. 하나의 x에다가 0 집어넣어봐라. 그러면은 fy는 0이라는 값이 나온다. 그 y에다 1 집어넣어도 0 나오고 2 집어넣어도 0 나오고 3 집어넣어도 0 나오고 4 집어넣어도 0 나오고 무조건 다 0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 0일 때 성립을 하지를 않아요. 그걸 쓰는 게 아니야. 그럼 뭐? 요걸 써야지. 자, 2를 집어넣을 거야. 어디에다 2를 집어넣어 볼까? 하나에다가만 2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나머지 하나에다가는 뭘 집어넣어 볼까? 곱했을 때 사라지는 애. 누구? 1. 그러면 그대로 적어볼게. f2 곱하기 1은 f2 더하기 f1이죠. f2, f2 좌변에 같은 애들 사라질 수 있죠. 따라서 이거 f1은 얼마? 0 나와요. 두 번째, 그럼 그 0이 나오는 애를 이용해서 얘를 또 한번 재탕하자. 이번엔 곱해서 얼마가 나오도록? 1이 되도록. 그럼 뭐야? 2 곱하기 2분의 1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는 f2 더하기 f2분의 1이죠. 얘 얼마라 했는데? 0. 얘는 얼마라 했는데? 1. 그러면 얼마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1. 그래서 0 더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입니다.
넣어보셔야 돼요. 다양하게. 인의의 실수 XY라고 했으니까 그 인의를 진짜 넣어봐야지. 알구전이었습니다. 명제로 그러니까 그린으로 넘어가서 명제부터 다시 보도록 하죠. (3) 29-1번부터 시작이군요. 예? 야, 29-1번 틀리신 분아, 그 한마디만 하자. 전개는 했니? 혹시 전개해 봤니? 이거 전개해 보면 1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분의 4a 더하기 4 나온다? 그지? 그러면 얘는 5 빼기 a분의 b 더하기 4 곱하기 b분의 a거든? 역수관계 보이면 뭐 할 수 있냐? 산술기하 써서 없애버릴 수 있잖아. 그럼 일단 그거부터 해보자. a분의 b 더하기 4 곱하기 b분의 a라는 애가 2 루트 4랑 같지? 근데 앞에 뭐가 붙어있어? 마이너스 붙어있어. 그럼 부등호 모양 방향 어떻게 돼? 반대로 바뀌어. 그지? 그 다음에 뒤에 앞에 얼마 붙어있는데? 5가 붙어있네.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 값이 얼마니까? 1이니까 최대값 얼마? 1. 끝. 이렇게 푸는 거다잉. 30-2번. 야! 뭐야 이거? 30-2번도 마찬가지야. 어떤 형태 만들어주라고 했냐? 별 곱하기 별분의 1 이거 만들라고 했잖아. 별 더하기 별분의 1 형태로 만들 수 있으면 분모랑 같은 인수를 뽑아낼 수만 있으면 이거 산술기하 써서 문자 날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4a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4, 3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값이 K래요. K가 항상 성립하기 위한. 그럼 일단 잠깐 보류. 쟤는 2 루트 4 더하기 3이죠. 그지? 얘가 K래요. K의 최대값? 7. 끝. 31-2번. 이거 질문 나올 것 같았어. 31-2번. 지금 이거 일부러 너네들한테 해보라고 했었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x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얘들아, 얘를 한 번만 바꾸자. 분자 분모를 x로 나누자. 그러면 이 식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식의 이 분모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죠. 뭐 역수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그 즉 x 더하기 x분의 4라는 애가 2 루트 4보다 크거나 같잖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즉 제일 작을 때 이 전체 값은 제일 크겠죠. 그러니까 얼마? 3이죠. 답은 뭐예요? 3분의 1이 되겠죠.
분모를 이용해서 푸는 네,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나올 것 같았어요. 요거는 일부러 남겨놨었어요. 저번에 할 때. 35-1번이요. 아, 이거 여기서 제가 아까 알구전에서 설명했었는데 35-1번 아직도 해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안 하고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그 35-1번 질문하셨던 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35-1번 이거 알구전에서 했던 거랑 같은 코시-슈바르츠 설명으로 진행을 할 것 같아서 그런데 이거 누가 질문한 거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거 틀리신 분 혹시 다시 풀어보셔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제가 이거 풀어드려요? 이것도 한번? 35-1번 틀린 사람 손 들어봐. 살짝. 어떻게 한번 다시 해보실래요? 아니면 해드릴까요? 해줘?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해보시고 안 되시면 질문 한번 다시 하셔도 괜찮아요. 몇 번 시도해보는 게 중요하니까. 자, 일단 37-2번에서 이거 질문한 사람 아마 저거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대각선 몰라서? 37-2번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냐면 대각선의 길이가 2래요. 그 대각선의 길이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루트를 씌운 값이거든요. 대각선의 길이를 줬다는 건 이걸 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식 어떻게? 1 더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4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 2 루트 3. 이 최대값이죠. 뭐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최대값이. 근데 중요한 건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은 몇 배를 해줘야 되니까? 4배를 해줘야 되니까 8 루트 3이라는 답을 구하실 수 있겠네요. 명제 끝났습니다. 함수 넘어갈게요. 함수 4번. 4-2번이요? 야, 4-2번도 아까랑 그 유형 결이 비슷하다. 어? 이게 성립한다는 건 아무거나 막 넣어보란 얘긴데. fx가 3배의 f2-x 이 값이 마이너스 4x라는 값이 성립한대. 얼마 넣어볼래? 제일 먼저 넣을 거. 이 둘이 같아지는 거. 얼마? 1. x에다 1 대입해볼래? x에다 1 대입하면 얼마 하게? f1 빼기 3 f1 이 마이너스 4거든? 즉 마이너스 2f1 마이너스 2f1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4거든? f1이라는 값은 2다. 두 번째, 저 문제에서 뭐 구하래?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가냐면 지금 얘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잖아. 이거 2번 쓸 거야. x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해보자. 그럼 f2 마이너스 3 f0가 마이너스 8이거든. 두 번째 x에다가 0 대입해보자. 아마 이것 때문에 막혔을 거야. 얘는 했을 거라고 믿을게요. 얘는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0 대입하면 뭐냐면 f0 빼기 3 f2가 0이거든. 네, 연립이요. 이거 요 두 개를 연립하시면 돼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뭔데? f0죠. a-3b b-3a 라고 생각하시면 네, 가능하겠죠? 하나만 더 하고 싶시다. 8-2번이요. 서로 다른 두 실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서로 다른 두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절대 마이너스 1이 아닙니다. a에서 r로의 함수 fg라는 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답니다. f랑 g가 성립하도록 하는 모든 상수 a 값의 합을 구하랍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지금 그 8-2번은요. 처음에 먼저 f-1이 얼만데요? -4죠. 그럼 그때 g-1이 얼만데요? 얼마냐? -2, -1, -b죠. 이 둘이 서로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돼요. f는 쥐어야 되기 때문에. f는 쥐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둘의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돼요. 따라서 b는 얼마? 1이죠.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a를 대입할 겁니다. 자, a 대입하시죠. 4a 세제곱이라는 값이 나와요. g는요? 2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아까 1이라고 그랬죠? 플러스 a 라는 식으로 써주시면 이 둘의 함수값이 서로 같다라는 식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 정리하시면 어떻게 되죠? 2a 세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a는 0이고요. a가 0일 때 2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a는 뭐? 0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1 인데 누군 안 돼? 얘는 안 돼. 그럼 가능한 a는 2분의 1이랑 0이요. 그래서 두 a의 합은 2분의 1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쉬는 시간을 조금 잡아먹어서요. 9시 5분에 시험을 한번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해 볼게요. 쉬었다 가겠습니다.